안녕하세요. 특별할 것 없는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가족 유튜브 채널 미니한다TV의 화유준입니다. 자, 오늘도 짓불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IT 전문 유튜버 흉내를 내보려고 카메라 앞에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아이패드 에어 3와 미니 5의 전파 인증 획득 소식이 전해졌죠. 이제 곧 국내 출시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 제품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왠지 뭔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에어3의 경우 지금 엄청 까이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어3를 구매할 바에는 차라리 프로 2세대 10.5인치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에어3? 뭐 이런 게 다 있노? 하면서 엄청 까고 있습니다. 프로 2세대랑 비교해 가지고 너무 다운그레이드 시킨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요, 대다수의 IT 전문 유튜버들, 그리고 저같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슬로우 어댑터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과연 애플이 본인들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척 뭐 그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두 제품을 발표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대대적인 홍보 없이 또 거창한 행사 없이 그리고 되게 조용하게 이 두 제품을 출시한 거 보면 애플도 조금은 민망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솔직히 에어3나 미니5에서 뭐 어떤 그런 혁신이나 새로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3나 미니5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왜 애플이 에어3와 미니5를 출시하게 되었는지, 특히 에어3 같은 경우 이거 뭐 디자인도 사골 재탕이고 뭐 출시되기 전부터 욕도 엄청 얻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도 괜찮은 건지? 뭐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애플은 왜 아이패드 에어3와 미니5를 출시를 하게 된 걸까요? 자, 그냥 사골 진하게 우려가지고 조금 더 팔아먹고 싶은 거죠.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작년 말에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솔직히 역대급 가격이었잖아요. 가장 저렴한 11인치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이 99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 12.9인치 1테라 LT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정말 엄청난 압도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얼리 어답터다 하더라도 감히 일반적인 사용자가 이거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가격으로 출시가 된 거죠. 게다가 또 이미 프로 2세대를 쓰고 있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애플 펜슬이나 스마트 키보드 같은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까지도 같이 한꺼번에 싹 다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조금 애플에서 너무했다.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프로 2세대 그리고 프로 3세대의 비교 영상들 많이들 찾아보셨죠? 맞습니다. 전 세대보다 더 빠르고 베젤도 좀 줄고, 근데 굳이 일부러 프로 3세대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그런 여러 가지 리뷰들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프로 3세대가 아마 안 팔렸을 거예요. 애플 입장에서는 조금의 정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라인업 정리 뭐 그런 거겠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개발하고 뭐 거창하게 출시 행사도 하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안 팔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 2세대 모델을 단종을 시켜야 되겠죠. 오히려 프로 2세대가 여전히 인기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프로 2세대 모델은 단종을 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 단종을 하는데 그냥 단종시키면 안 되죠. 아이패드 6세대보다는 조금 더 좋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요런 중간급 모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하기에는 그건 좀 아깝고, 야, 안 되겠다. 프로 2세대 네가 다이어트 좀 해줘야 되겠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어 3 모델이 되겠고요. 메모리 4기가에서 3기가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주사율 120에서 다운시키고, 그리고 스피커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대신 아이폰 XS에 들어가는 칩셋 그거는 넣어주면서 가격은 떨어뜨린, 그게 바로 에어 3고요.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이 62만 9천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에어 3만 출시하기에는 뭔가 조금 애매했을 거예요. 그리고 괜한 욕을 얻어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플이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조금 작은 화면에 강력한 성능이 들어간, 그래서 좀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런 걸 원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미니5를 에어 3와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해서 같이 출시를 하게 된 거죠.
자, 미니5 같은 경우에는 그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이 무려 49만 9천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상대적으로 정말 싸게 나온 거예요. 아이폰 XS랑 비교를 하면 더욱더 이게 얼마나 싼 가격에 나온 건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출시 행사에서 애플은 아이패드 판매량을 노트북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스마트 태블릿하고 비교를 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과연 애플이 이 아이패드가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비교를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닙니다. 아이패드는 노트북을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애플도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하면 안 되죠. 맥북이 있는데 팀키라는 것도 아니고.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아이패드에 마우스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애플이 아이패드를 노트북 판매량과 비교를 한 이유는 아마도 야, 내가 이번에 진짜 역대급 스펙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거야. 근데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했어. 그래도 니네 이거 살 수밖에 없을걸? 살 거지? 살 거야. 약간 이런 어떤 자만감, 그런 오만함,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자, 어쨌든 스마트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탭 시리즈로 고군분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은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화면 사이즈 키워놓은 것에 불과하잖아요. 태블릿만을 위한 어플이 거의 없으니까 굳이 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아이패드라는 제품명이 뭐 스마트 패드, 스마트 태블릿, 태블릿 PC라는 말을 대체하는 대명사가 될 겁니다. 자, 결국 애플은 지금처럼 시장의 우월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고가의 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애플이 이렇게 뜬금없이 에어3와 미니5를 발표를 한 이유는 이런 태블릿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놓지 않으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조금 돌아간 거죠. 뭐 잘 안 팔리는 게 있으니까 라인업 조정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아이패드 에어3 미니5 이거 지금 디자인도 좀 사골이고 애플 펜슬도 1세대밖에 지원 안 하고 그리고 에어3 같은 경우에는 엄청 까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사도 후보 잡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사실 있잖아요. 아이패드 구매를 지금 고려하시는 분들, 기존에 아이패드가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모델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나 야,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거 보니까 가격이 옛날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나도 아이패드 한번 사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조금 걱정되는 포인트일 겁니다. 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향후 한 3, 4년 동안은 충분히 이 두 모델이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라이트한 유저, 그러니까 뭐 주로 인터넷 검색하고 뭐 유튜브, 넷플릭스 보고 게임도 좀 즐기고 뭐 애플 펜슬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플들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두 제품은 분명히 넘치는 스펙입니다. 아이패드 6세대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데 성능이 훨씬 더 월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학생이나 직장인 할 것 없이 에어3 미니5 가지고 다니시면 어깨에 이게 뽕 좀 잡아놓고 다니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큰 화면이 필요한지 아니면 좀 가지고 다니기 편한 작은 화면이 필요한지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에어3에 이 스피커를 지금 하단에 두 개만 이렇게 스테레오로 달았는데 이런 식으로 양옆에 달았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2세대가 지금 출시되는 에어3나 미니5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직도 오픈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죠.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모델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물론 뭐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좀 돈이 많아, 아니면 나는 돈은 조금 부족한데 나 무조건 뭐 어떤 거 기계 살 때 제일 좋은 사양 좋은 거 나 그거 사야 되겠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고민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그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출시되는 그 두 제품 중에 미니5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격도 착하고 사이즈도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성능은 또 엄청나게 좋은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애플은 정말 제품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에어팟, 시계 다 잘 만들어요. 비싸서 문제예요. 근데 애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출시되는 에어 3 미니 5 충분히 잘 만들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사용 목적에 맞게 좋은 물건 싸게 사가지고 즐겁게 효율적으로 생산성 업 시키는 IT 라이프 즐기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아이패드 에어 3 미니 5에 대해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여러 가지 썰들을 좀 풀어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T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저리 떠들어 댄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떠든 김에 다음 시간에는 아이패드 용량 몇 기가짜리로 구입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4기가 모델을 샀는데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궁금증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야, 너는 영상 편집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모델을 샀으면서 왜 도대체 가장 적은 용량의 64기가 모델을 산 거야? 그런 것들이 댓글에 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궁금해 하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영상 많은 분들이 본 건 아니지만 초보 유튜버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역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쓰고 있는 아이패드 적은 용량 극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한다TV 화유준이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광초보 유튜버잖아요. 댓글 정말 많이 환영합니다. 좀 부탁드리고 아낌없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